그간 비행기로 여행을 꽤나 많이 다녔으니 수년간 제 작은 뇌에 수십 개의 질문들이 쌓인 것은 놀랄 일도 아니겠죠? 예를 들어 공항 보안심사대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요구받지 않을 가장 좋은 신발은 어떤 걸까요? 그리고 우리를 통과하는 저 스캐너는 건강에 해로울까요? 그래서 어느 날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공항에 관한 대답들과 유용한 여행 꿀팁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1번.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죠. 보안 검색대에 왔는데 갑자기 알고 보니 휴대용 가방 안에 기내에는 들고 탈 수 없는 금지된 물건이 있다는 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비행 전 검사에서 압수당한 물품들은 공항에서 3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라 안에 다른 주소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검색대에서 압수된 물건들은 특별 경매장에서 팔릴 수도 있고 전 세계로도 배달될 수 있어요. 2번. 공항 스캐너를 경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지 않거든요. 안 그러면 공항 직원들은 특수 피복도 없이 어떻게 매일 그 근처에 있겠어요? 그걸 입고 제 세 번째 팔을 숨겨야 한단 말이죠. 농담이고요. 3번. 비행 중에 받는 방사선량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상생활 속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천둥구름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건 아주 다른 문제죠. 이런 경우에는 탑승한 모든 사람들이 특정 유형의 X선 촬영대와 비슷한 양의 방사선을 받게 됩니다. 4번. 만약 여러분의 가방에 가루 종류, 그러니까 유아용 분유라든가 밀가루 또는 즉석음료 분말가루 같은 것을 넣었다면 원래의 포장대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의 의심을 사게 되어 여러분을 빨리 깨어나게 해줄 유일한 희망, 인스턴트 커피요. 커피를 압수해버릴지도 모르니까요. 5번. 기내에서 여러분 앞에 앉은 사람이 좌석 등받이를 눕혀서 여러분의 새 청바지에 커피를 쏟지 못하게 하려면 특별한 클립을 사용해보세요. 보통 그 클립은 식사 트레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6번. 어떤 공항에서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자마자 식수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좋은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면세점 물가 보셨죠? 하지만 캐나다와 미국에는 빈 병이나 얼음을 가득 채운 병을 갖고 갈 수 있는 공항이 있어요. 그러면 보안 검사 후 식수대를 찾아서 병에 물을 채울 수 있죠. 7번. 저가 항공기를 타면 기내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좀 치사해요. 그럴 땐 컵라면을 들고 타서 승무원에게 끓는 물을 달라고 요청하세요. 이젠 배고프지 않겠죠. 8번. 만약 비행 편사의 레이오버 시간이 길 때 휴식을 취하기 위해 제일 가까운 호텔로 가는 것은 가장 저렴한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좋은 팁이 있어요. 공항이나 항공사에서 VIP 라운지에 24시간 입장권을 판매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무료 간식과 무료 음료가 있을 것이고 무료 샤워실도 이용할 수 있고 매우 저렴한 가격에 쉴 수 있는 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9번. 비행기를 갈아탈 때 출발하는 공항 면세점에서 액체류를 사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다음 비행기로 갈아타는 동안에 검색을 다시 하면서 여러분들의 면세품을 압수할 수 있거든요. 10번. 수화물을 찾는 구역에서는 와이파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지만 도착 구역에서는 항상 무료입니다. 11번. 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때는 달러나 유로로 지불하세요. 왜냐하면 역설적이게도 상품의 가격은 현지 통화로 사는 것이 더 비싸기 때문이죠. 12번. 만약 여러분이 심한 감기에 걸렸지만 절대적으로 비행기를 타야겠다면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기 전에 진통제를 복용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 내 압력 강화 때문에 귀가 정말 아플 거예요. 13번. 휴대용 가방에 스프레이식 데오드란트나 면도 크림을 휴대하지 마세요. 이 두 가지 종류들은 비행 중에 폭발할 위험이 있어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스프레이형 대신 스틱형 데오드란트를 가져가는 편이 좋겠죠. 14번. 보조 배터리는 위탁 수화물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내에 갖고 타고 싶으면 용량이 2만 mAh를 넘으면 안 됩니다. 게다가 비행 중에는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15번. 동반자와 같이 여행한다면 위탁 수화물 짐을 꾸릴 땐 필수품을 두 사람의 가방에 나눠서 넣으세요. 둘 중 하나가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서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휴대용 가방에 항상 깨끗한 양말 한 켤레와 여분의 속옷을 챙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16번. 여행을 갈 때는 향수 한 병을 통째로 챙겨갈 게 아니라 테스터만 가져가세요. 보통 2주 여행이면 충분할 거예요.
대부분의 가게에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향수의 테스터를 무료로 줍니다. 17번. 그리고 다음은 보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카트 빌릴 때, 버스표를 살 때 약간의 잔돈이 필요하지만 동전이 없을 경우 도움이 되는 꿀팁이에요. 거스름돈을 돌려주는 자판기를 찾고 그 안에 지폐를 넣은 다음 반환 버튼을 누릅니다. 돈을 잔돈으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18번. 휴대용 가방에 열지 않은 새 매니큐어 병이 있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용한 거라면 수화물에 넣으세요. 또 하나, 부드러운 재질의 손톱 정리 도구들은 괜찮지만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수화물에 넣어두는 게 좋을 거예요. 19번. 아무런 해가 되지 않아 보이더라도 식물, 씨앗, 그리고 몇몇 음식들은 호주나 다른 특정 섬으로 비행할 때는 가지고 가실 수 없습니다. 위탁 수화물로도 불가능합니다. 20번. 대형 국제공항에는 아기 음식, 선불 심카드, 기저귀, 위생용품, 그리고 심지어 휴대폰 충전기를 파는 자판기가 있습니다. 추가 보너스로 이 모든 필수품들은 큰 돈도 안 들죠. 21번. 비행기로 여행해 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아마 그 길고 끔찍한 화장실 줄도 보셨을 거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비어있는 화장실을 찾을 가능성은 수화물 찾는 곳, 세관 근처, 큰 카페 옆, 대기실 등으로 가시면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셔야 한다면 메인 복도나 홀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구역에 화장실로 달려가세요. 22번. 터미널이 많은 공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를 수 있는 지하 통로를 검색하세요. 예를 들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에는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사이에 보행 터널이 있는데요. 순전히 승객들이 그 터널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대부분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답니다. 23번. 장거리 비행을 위해 짐을 꾸리는 동안 휴대용 가방에 테니스공 2개를 넣는 것 잊지 마세요. 비행 중에 발을 그 위에 굴리면 다리와 발이 붙지 않을 거예요. 24번. 여러분은 자주 비행하는 고객인가요? 그렇다면 아직 담요를 안 받으신 건 아니죠? 가볍고 얇고 저렴하고 유사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것은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부분적으로 신발 단열재로 쓸 수도 있고요. 아기 젖병을 감싸면 훨씬 더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25번. 이런 실망스러운 경험 하신 적 있나요? 온라인상으로 체크인을 시도하는데 항공사의 사이트가 먹통인 상황 말이에요. 이런 경우 사이트를 시크릿 모드로 열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26번. 왜 비즈니스석 승객들이 항상 비행기 앞쪽에 앉는지 궁금했다고요? 네, 출구에 더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비즈니스석 표를 살 만큼 돈을 많이 저축하지 않았다면 이걸 생각해보세요. 통계적으로 항공기의 꼬리 쪽 좌석이 가장 안전하다는 걸요. 27번. 여행 전에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공항에 대해 공부하고 가세요. 몇몇 공항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오락 서비스에 놀라실걸요? 누가 알겠어요. 환승 시간을 영화관, 수영장이나 비디오 게임 존에서 즐기게 될지요. 28번. 여러 시간대를 여행한다면 전날 더 많은 신체 활동을 하도록 하세요. 무슨 상관이냐고요? 다들 물으시겠죠? 중요한 것은 몸이 지쳐있는 상태면 새로운 장소에서 더 쉽게 잠들게 될 거고, 그러면 익숙하지 않은 기후와 시간대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29번. 만약 부드럽고 얇은 밑창이나 스니커즈를 신고 있다면 대부분의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는 신발을 벗으라는 요청을 받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신발 바닥이 단단하거나 굽이 높으면 양말에 구멍이 나지 않았는지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신발을 벗어야 하거든요. 30번. 비행기에 빈 좌석이 많고 항공사에 보너스 카드가 있다면 승무원들에게 비즈니스석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카드는 비행 직전에 공항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31번. 비행기 환승편을 탈 때 첫 번째 비행기가 연착되면 곧장 항공사 상담 전화를 걸어 다음 비행기의 좌석을 예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32번. 기내에서 은행카드로 기내 물품 구입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에도 말이죠. 이런 경우엔 착륙하자마자 돈이 인출됩니다. 33번. 목적지 공항에 밤에 도착했을 땐 돈을 좀 절약하시려면 캡슐 호텔에서 자고 호텔 체크인은 다음 날 하시면 좋습니다. 안 그러면 야간 택시비를 과다하게 지불해야 할 거고 단 몇 시간 때문에 호텔의 하루치 숙박비를
더 지불해야 할 테니까요. 자, 항공여행을 더 편안하게 해줄 다른 팁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잠깐만요. 아직 이륙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시기만 하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